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24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이 엇갈린 데 따라 혼재 양상을 보였고요. 달러화는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했고 22의 완화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7월에 부진한 것으로 나오는 등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지속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 우려는 커졌고 22의 완화 정책 기대도 한층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실적도 엇갈리면서 업종별로 주가 움직임도 혼재 양상을 보였는데요. 어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9%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0.47%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5%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무역 협상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많은 이슈가 있는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문제 등의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첨예한 대립이 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재고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우려감으로 1.6% 하락한 55.8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재고 감소가 앞서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리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 차질 탓으로 분석됐기 때문인데요. 이란을 둘러싼 불안은 지속했지만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면 그동안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었는데요.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가는 조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2010년대 셰일 혁명에 힘입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중동이나 러시아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원유 공급처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펙은 오펙 플러스까지 구성하면서 감산 연장에 합의하기까지 했음에도 지난달 국제유가가 미진했던 점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러시아, 미국의 원유 생산 증대, 그리고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국제 유가 결정 요인으로 크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는 장중 영상 남기면서 크루드 오일 결국에는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제 크루드 오일은 매수 진입을 해야 될까요? 매도 진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남겨드리는 그 근거가 그 매매 기법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매매 기법의 신호가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원유 재고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급등했다가 반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크루드 오일은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골드와 나스닥을 거래했었지요. 골드는 처음에는 한번 손절 처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 매도 진입을 하고 나서 매도 추세 수익을 한 70틱 정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세계 중앙은행의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서 0.1% 상승한 1423.60달러로 마감했는데요. 0.1% 상승했지만 제가 거래를 하는 시간대에는 매도 추세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어떻거나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겠죠. 내가 거래를 하는 시간대에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어제 거래를 했었는데 단타 매매 기법, CP 기법으로 7966.00에 매수 진입을 했었고 조금 더 홀딩을 해봄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 매매 기법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0틱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했고요. 다행히 100틱 수익 구간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뭐 더 큰 추세가 나오긴 했지만 100틱 수익 구간을 챙기고 나서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골드 70틱 정도 수익,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0틱 정도 수익 구간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시각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8시 45분에는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에 유로화가 롤러코스터장을 보이기도 하고 널뛰기 장세기를 보이기도 하죠. 내가 직접 유로화를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라기 총재가 발언하는 그런 영상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서 유로화의 움직임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다 보면은 조금 재미있기도 합니다. 공부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는 미국의 내구재 수주 등의 주요 지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8시 45분, 9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이러한 이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골드 상품을 거래하시는 분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MIT 설정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는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법 원칙 그대로 거래를 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내는 하루가 됐었습니다. 저처럼 안정적이고 꾸준한 누적 수익을 내길 원하신다면 제임스 대표님께 직접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나도 공학 박사가 사용하는 기술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맛비 지금 시원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